오늘 저희들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거운 주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고 있는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았고 또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이전과 그 이후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 삶의 지혜를 주고 있는지 아주 진솔하게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년 6개월 동안 대한민국을 너무너무 많이 바꿨죠. 무엇을 바꿨느냐? 우리의 생각을 바꿨죠. 우리의 사고방식도 바꿨죠. 행동하는 패턴까지 다 바꿔버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바꾼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어떤 긍정적인 부정적인 효과 영향을 미쳤는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안진걸 소장 단단히 준비되어 있죠? 네. 신규 변호사 일발장전 하셨죠? 네, 10발장전했습니다. 10발장전했는데 자, 윤석열 대통령이 바꾼 지난 2년 6개월 동안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가장 많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자, 이 질문을 먼저 안진걸 소장께 드리겠습니다. 뭐가 가장 많이 바뀌었습니까? 저는 아마 지금 국민께서 이제 추석 전후에서 각종 가족, 친지, 또 뭐 동창 모임 이런 거 나가잖아요. 고향에 가면 체육대 같은 것도 하거든요. 네. 전야제도 막 하고 또는 지금도 일부 지역에서는 콩쿠르도 합니다. 콩쿠르. 노래자랑도. 네, 노래자랑도 하고. 그럼 이제 거기서 막걸리도 한잔 먹다 보면 자연스럽게 교육 이야기, 정치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아마 저는 전 국민 거의 뭐 한 5에서 10% 정도를 제하고는 다 윤석열, 김건희 정권은 엄청나게 성토를 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 제일 많이 하지 않을까요? 다시는 검찰이나 정치검찰이 정치해서는 안 된다. 네. 그러니까 검찰이 정치를 해서 좀 나아질 건가? 이렇게 부정부패를 일소하는 역할을 좀 일부 했으니까 그게 아니라 더한 부정부패를 저지르고도 반성도 사과도 그래서 아예 예의와 기본도 없어지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다.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정치검찰이 나라가 망해버렸다. 두 번째 그래서 교훈. 정치검찰이 절대 정치하면 안 된다. 세 번째 2년 반 만에 나라가 망해버렸다. 거의 민주주의고 민생이고 경제고 남북관계고 평화고 지금까지도 막 오물풍선이 북한에서 뭐 오고 가고 막 이런 세상이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들께서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의 2년 반이었다. 근데 이런 이야기 하지 않을까요? 명절 저녁이니까 안 소장 제발 그만 정치 이야기 제발 좀 그만해 이제 듣기 싫어 막 귀에 따까리가 앉을 정도인데 그만해 정치 얘기 좀 하지 마. 다양한 반응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일반적으로 했을 건데 누군가는 그만해 윤석열 김건희 너무 싫어 우리도 싫어 내가 이번 찍었지만 너무 싫어하는 분도 있을 거고 한 10% 안팎은 아직도 지지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지지하는 분 이야기하는 비판하는 게 싫어서 하지 말라는 분도 있을 거고 다양한 반응인데 그래도 분명한 것은 아마 대세는 정치검찰이 절대 정치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정치검찰이 정치하더니 그리고 무속 비리 비선 세력 김건희하고 그게 결합되더니 나라가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이다. 혹시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중에 신인규 변호사처럼 딱 이렇게 양반 모습으로 하고 있는 분이 됐다 고마해라 나 나갈란다 이러고 자리를 뜨지는 않을까요? 신인규 변호사. 저는 윤석열 정권 지난 2년 반을 우리가 겪어오면서 저는 한 2가지 정도를 국민들이 느끼셨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이제 정치 사망을 아마 눈앞에서 이제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정치 사망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의 문제 내지는 오늘 현실의 문제를 결정할 수 없는 결정불능 상태에 빠졌다라는 건데 결국 정치라는 것은 집권 여당 그리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정치할 책임이 가장 크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사망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이 정치검찰이 권력을 가졌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아마 뼛속까지 우리가 느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는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의 붕괴를 이제 국민들께서 너무나도 걱정하는 마음으로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건데 시스템이 망가지니까 어떠한 국가적 작용도 돌아가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의지할 곳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 도생으로 빠지면서
세금은 내고 있는데 국가가 존재해야 될 이유나 목적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좀 근본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저는 가져다 주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지인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예전에는 뭔가 우리가 협동, 협력, 단결 그리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막 이렇게 뛰고 달리고 하는데 정치가 저런 상태로 너무나 특이한 현상처럼 거짓말 그리고 위선, 왜곡 그리고 상대에 대한 공격 그리고 그 공격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요하게 죽을 때까지 하는 저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는 우리 사회에서 뭔가 역할을 하면서 조금씩 서로 돕고 또 손을 잡으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해냈던 이런 것들이 아예 사라져 버리니까 돕지도 않고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거의 각자 도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똑같이 누구도 믿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나도 돕지 않으니 상대도 나를 도울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외톨이가 된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요즘처럼 저도 사업을 하면서 어렵다, 힘들다, 외롭다, 고통스럽다라는 걸 느끼면서도 의지하거나 의논할 사람이 실제 없는 거예요. 참 그런 거 보면 저 스스로도 굉장히 외로워졌는데 이것이 비단 내가 하고 있는 일 때문에 그럴까 아니면 윤석열 정권 2년이 만들었던 정치 실종의 뭔가 현상의 결과물은 아닌가라는 이제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안 소장. 예. 그 지난 2년 반간 아마 국민들께 가장 많이 풍자적으로 말씀한 게 무정부 상태다. 정부가 없다. 극심한 어떤 민생고, 물가 대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그런데 공공요금을 올려버리는 그런 행태? 그리고 좀 살려달라고 민생회복 지원금을 호소했더니 왜 10억에서 100억을 달라고 그러지? 하고 오히려 서민과 중산층을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조롱해버린 윤석열의 어떤 태도. 응급실이 대란이었고 난리다 그래서 이번 추석도 지금 전부 다 걱정하고 있는데 아무 문제 없다라고 오히려 큰 소리치고 기자들을 막 역정내는 윤석열의 태도. 알고 봤더니 그것을 김건희 여사가 뒤에서 또 2,000명 무슨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막 밀어붙였다는 그런 이야기 나오니까 진짜 믿을 만한 국가나 정부가 없다. 무정부 상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신인규 변호사 전기현 대표님 말씀하신 각자 도생. 우리는 살아남아야 된다.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이 단어가 가장 저는 슬픈 단어라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예를 들면 최소한의 염치나 예의나 기본과 상식마저도 이 정권에서 또는 책임 있는 집권 세력이나 엘리트 세력에서 짓밟혀버리니까 사회 전체가 총체적인 어떤 가치 혼란의 사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그걸 아노미 상태라고 배웠잖아요. 지금 저는 대한민국이 아나키 상태, 무정부 상태일 뿐만 아니라 아노미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